인공지능 시대의 예술, 종말인가, 새로운 르네상스인가.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은 단순한 의료 혁신을 넘어 인간의 능력과 존재 방식 자체를 재설계하는 뉴 휴먼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이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존재가 아니다.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서는 능력, 생각이 즉시 확장되고 감각이 새로 정의되는 세계. 이 기술은 치료를 넘어 진화의 속. 뇌와 컴퓨터가 직접 연결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인간이 아니다. 의료 혁신을 넘어 사고와 감각, 기억과 운동까지 인공지능과 공유하는 신인류의 시대. 능력이 재설계되고 한계가 다시 쓰인다.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오랫동안 공상과학 영화의 단골 소재였던 인간의 뇌와 인공지능의 결합. 이게 이제는 그냥 상상이 아니라 현실의 문을 아주 세게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새로운 기술 하나가 등장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종, 호모사피엔스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술이 어떻게 인류를 뿌리부터 바꾸고 새로운 인간의 시대를 열게 될지 그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 말이 지금 우리 모습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 같아요. 우린 이미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살기 힘들잖아요. 기술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된 셈이죠. 근데 문제는 그 연결 방식이 너무 느리고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손가락이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생각의 속도로 기술과 직접 소통하는 궁극의 단계. 바로 그 문턱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짜릿하지 않으세요? 헬리콥터 조정법, 외국어, 온갖 전문 지식들을 몇 년씩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단 몇 초 만에 뇌에 설치하는 세상. 이건 그냥 학습이 빨라지는 수준을 넘어서요. 인간의 경험, 성장, 노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열쇠가 바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총 5가지 단계를 통해서 뇌와 AI의 결합이 가져올 이 거대한 변화를 하나씩 짚어볼 건데요. 지금의 의료기술에서 시작해서 인류의 진화, 그리고 그 빛과 그림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려야 할 선택까지 저와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장입니다. 방금 전 매트릭스 같은 상상이 너무 허무맹랑하게 들리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술은 이미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절박한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희망으로 현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 모든 혁명의 심장에는 바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이 있습니다.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요. 우리 뇌 속에서 수억 개의 뉴런들이 주고받는 복잡한 전기 신호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실시간 통역해주는 궁극의 통역사 같은 거예요. 이 다리가 놓이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더 이상 머릿속에만 갇혀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직접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겁니다. BCI에는 크게 2가지 길이 있어요. 여기 왼쪽처럼 뇌에 직접 칩을 심는 침습형이 있고요. 오른쪽처럼 머리 바깥에서 뇌파를 재는 비침습형이 있죠. 비침습형은 안전하긴 한데 두개골에 막혀서 신호가 약하고 부정확하다는 한계가 뚜렷해요. 반면에 침습형은 수술 위험이 있지만 아주 정밀한 신호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치료를 넘어서 인간의 능력을 증강하는 목표로 가려면 결국 이 침습형 기술의 발전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기술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는지 뉴럴링크의 첫 번째 임상 참가자였던 놀런드 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그는 다이빙 사고로 사지가 마비됐었는데요. 뇌에 칩을 심은 후에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여서 체스를 두고 밤새도록 문명이라는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는 말했죠. 이 기술이 제 삶을 바꿨어요. 이건 단순히 기능을 좀 회복한 걸 넘어서 잃어버렸던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되찾은 기적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2번째 장으로 넘어갑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거, 이건 누구도 반대하기 어렵죠. 그런데 말이죠, 기술이 이 선을 딱 넘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능력을 더 좋게 만드는 증강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많은 윤리적 질문과 야심찬 비전이 충돌하기 시작하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기술 발전의 가속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2006년에 첫 성공이 있고 뉴럴링크가 설립되기까지 10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 후
되진을 신호를 읽고 마침내 인간이 생각으로 체스를 두기까지는 불과 몇 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학계의 조용한 연구가 일론 머스크 같은 거물들의 막대한 자본과 비전과 만나니까 이 발전 속도가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뉴럴링크가 뭘 그렇게 대단하게 바꿨냐? 바로 이 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성능이 좀 좋아진 게 아니에요. 기존의 뻣뻣한 전극 대신 뇌 손상을 최소화하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을 썼고요. 의사의 손보다 훨씬 정밀한 로봇이 혈관을 알아서 피해가며 안전하게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거추장스러운 선 없이 무선으로 뇌신호를 주고받죠. 바로 이 세 가지 안전성, 정밀성, 편의성이 BCI를 소수의 환자들만을 위한 기술에서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한 기술로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장.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하고도 논쟁적인 바로 그 심장부로 들어갑니다. 치료와 증강을 넘어서 이 기술이 마침내 인간의 생물학적 본질 자체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과연 우리 자신을 계속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종, 뉴휴먼의 탄생을 목격하게 되는 걸까요? 이 뉴휴먼의 능력은 지금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가늠하기조차 힘듭니다. 첫째, 학습이라는 개념이 아예 사라집니다. 지식은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다운로드하는 거죠. 둘째, 소통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말이나 글 같은 부정확한 도구 대신 생각과 감정, 복잡한 아이디어를 손실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디지털 텔레파시가 일상이 됩니다. 셋째, 기억의 한계가 없어지죠. 내 모든 경험이 외장 클라우드에 완벽하게 저장되고 언제든 검색하고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인간의 직관과 창의력에 AI의 무한한 계산 능력이 더해진 하이브리드 지성이 탄생하는 거죠. 이건 그냥 좀 더 똑똑한 인간이 아니라 존재의 운영체제 자체가 다른 새로운 종의 탄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명한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의 예언은 트랜스휴머니즘이라는 철학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트랜스휴머니즘이란 건 자연 선택에 의한 느리고 수동적인 진화를 거부하고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 스스로의 생물학적 한계를 적극적으로 뛰어넘자는 사상이죠. 그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질병, 노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죽음까지도 기술로 정복하겠다는 겁니다. 뉴휴먼의 등장은 바로 이 트랜스휴머니즘의 오랜 꿈이 현실이 되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네 번째 장에서는 이 거대한 변화가 가져올 빛과 그림자, 즉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를 동시에 들여다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전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가장 끔찍한 재앙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먼저 그 눈부신 유토피아부터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알츠하이머, 우울증, 마비 같은 인류를 괴롭혀온 모든 뇌 질환이 그냥 역사책에나 나오는 단어가 되는 거죠.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무너지고 생각만으로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니까 오해에서 비롯된 모든 싸움이나 전쟁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수십억 개의 뇌가 AI와 하나로 연결된 초지성은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할 속도로 기후변화나 암 같은 인류의 수건 과제를 풀어낼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육체의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닌 우리의 의식을 디지털 세상에 업로드해서 영원히 사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밝은 빛 바로 뒤에는 정말 끔찍한 디스토피아라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비싼 기술을 가진 소수의 강화된 인간과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평범한 인간 사이에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생물학적 계급이 생길 겁니다. 유발 하라리가 경고했던 신인류 호모 데우스와 쓸모 없어진 구인류의 완전한 분열이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뇌 해킹이에요. 누군가가 내 기억을 지우고 내가 원하지도 않는 물건을 사게 만들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도록 내 신념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과연 온전히 내 것인지조차 의심해야 하는 세상.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이 나는 접속한다, 고로 조종당한다는 악몽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끔찍한 위협 때문에 신경권이라는 새로운 인권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쓸 때 무심코 개인정보 제공 동의 누르잖아요. 미래에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기업에 넘겨주는 동의 버튼을 누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신경권은 바로 그 최후의 보루, 즉 우리의 정신적 프라이버시와 정체성, 자유의지를 외부의 조작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뇌 데이터는 그냥 정보가 아니라
나 자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한 법과 윤리 기준을 만드는 게 정말 시급한 과제가 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왔죠. 하지만 이제는 기술의 힘으로 진화의 방향을 우리가 직접 결정하게 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을 어떻게 쓸까 하는 문제를 넘어서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라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 스스로 답해야 하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여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픈 사람을 돕는 의료도구에서 시작해서 건강한 사람의 능력을 강화하는 증강기술로, 그리고 마침내 호모사피엔스를 대체할 새로운 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흐름이죠. 이 흐름 위에서 기술 개발은 더 이상 공학자들만의 숙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원하는가? 이 철학적인 질문에 답하는 건 이제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된 거죠. 기술은 우리 손에 거의 신과 같은 힘을 쥐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재창조할 힘이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 또 무엇을 잃게 될까요? 우리가 그토록 극복하고 싶어하는 그 생물학적인 불완전함, 비효율적인 감정들, 심지어 고통과 죽음이라는 한계까지도. 어쩌면 그게 바로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핵심은 아니었을까요? 이 질문의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모두 함께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다가올 시대를 살아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도 절실한 과제가 될 겁니다. 절 사냥꾼이던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디지털 우주복을 입고 우주로 나아간다. 이 우주복, 즉 뇌와 AI의 결합은 우리에게 초인적인 힘을 준다. 지식을 다운로드하고 마음으로 대화하며 끝없는 기억을